중화민국은 바로 타이완을 일컫는 국명입니다. 중국을 일컫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명칭도 비슷합니다. 타이완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타이완의 숨은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은 중국인가요? 아니면 독립국가인가요?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은 원래 이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원주민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처럼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족은 남중국해에서 해적 활동을 하다가 가끔 타이완에 배를 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인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며 타이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이 섬에 포모사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타이완의 애칭으로 사용되는 포모사는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입니다. 타이완이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많은 한족이 만주족의 지배를 피해 타이완으로 건너갔고 네덜란드는 이들을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때 해적 출신으로 명나라 부흥을 외치던 정성공이 등장해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타이완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힘을 강화해 타이완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며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공이 죽은 후 이 섬은 강희제 때 청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그 대가로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은 일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타이완 사람들은 타이완 민주국 수립을 선언하고 일본군의 상륙을 무력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청나라에 버림받은 감정이 독자적인 타이완 의식을 싹트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은 타이완 사람들의 저항을 20년 동안 제압하며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식민 지배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물러가자 국공내전으로 밀려난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타이완에 들어왔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국민당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해방과 자유 대신 지배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국민당은 점령군처럼 행동했기에 타이완인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복자로 군림하려는 국민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1947년 2월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28 사건입니다. 국민당은 담배 판매를 독점하며 민간인의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베이에서 린장마이라는 노점상이 담배를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벌금만 매기면 될 것을 심하게 폭행했고 이를 본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한 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분노한 타이완인들은 대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당은 군대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3월 21일까지 3만 명이 넘는 타이완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완전히 패한 장제스는 국민당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타이완으로 들어와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오랜 기간 군사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중화민국 정부를 이끈 국민당은 냉전 속에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경제 원조를 밑돌 삼아 외성인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외성인이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대륙에서 건너온 장제스와 국민당 이하 한족 중국인을 말합니다. 한편 명나라, 청나라 때 넘어와 터를 닦고 살았던 한족들은 본성인이라고 합니다. 외성인과 본성인은 모두 한족을 부르는 말이고 본래 타이완에 살던 원주민은 고산족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 타이완에는 본성인이 84%, 외성인이 14%, 고산족이 2%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한족인이 외성인과 본성인이 서로 잘 어울려 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성인들은 국공내전 당시 힘에 밀려 쫓겨왔지만 언젠가는 중국 대륙을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 대륙과 한 몸인 하나의 중국으로 여깁니다. 한편 본성인은 자신들을 한족이라 생각하지만 중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국민당도 일본 세력처럼 외부 세력에 불과하며 침략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성인들은 줄곧 문화의 본토화와 정치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중화민국 초대 총통에 취임한 장제스는 계엄령을 선포해 군대를 동원해 독재정치로 타이완을 이끌었습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후 아들 장징코가 총통에 취임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9월 28일 타이완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당명은 민주진보당이었고 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이 당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장칭고는 1987년 7월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장칭고가 죽은 후 본성인이었던 부총통 리덩후이는 228 사건 희생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다시 조사한 후 정부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어 국민당 리덩후이가 총통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민주진보당 후보 천수이벤이 당선되어 역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본성인 출신 천수이벤이 취임하자마자 타이완 독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정치적 마찰을 불러왔고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때마침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국가가 중국에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타이완 경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2008년 총통 선거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운 국민당의 마잉주가 총통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 반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다시 경제가 불안정해졌고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 수입을 올렸지만 타이완인들은 중국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타이완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와 중화권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독립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편입니다. 2016년 선거에서는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차이잉원은 중국인의 타이완 관광을 억제하고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와 교류를 확대하는 신남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했다가 또 독립국을 주장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새로운 타이완 총통으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101가지 세계사 질문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